네, 대박이 여러분 안녕하세요. 백준수입니다. 상하이. 네, 우리 대박이님들 연휴 잘 보내고 오셨나요? 연휴 동안에 그리고 또 연휴가 끝나서 이제 어제하고 오늘 시장이 열렸었는데 시장 변동성이 정말 무척이나 크죠. 연휴 동안에는 이제 뭐 미국장이나 글로벌 증시가 전체적으로 이제 반등의 흐름이 나오니까 연휴 기간 동안에 이제 연휴 끝나면 이제 우리 시장도 오르겠구나 또 기대를 했는데 아니나 다를까 시장 오픈하는 날 어제죠. 예. 시간에서 이제 페이스북이 그러니까 메타 플랫폼이 20% 이상 급락한다 이런 소식 들리면서 나스닥 선물 망가지고 글로벌 증시의 상승세를 이제 온전히 누리지 못했다 이렇게 이제 볼 수 있는 부분이었고요. 오늘은 오히려 우리 대박이님들 좀 약간 겁먹으셨을 것 같아요. 그죠? 나스닥 지수를 아침에 일어나서 딱 확인을 해보니까 3.7%나 이제 급락을 하고 있는 상황이라서 그래서 이제 아이고 오늘은 이제 죽었구나 이렇게 생각했는데 또 오늘은 또 시간에서 저 아마존이죠. 아마존이 또 17% 이상 급등이 나온다. 이런 소식이 나오면서 나스닥 선물도 2% 가까이 반등세가 나왔고. 그래서 오늘 우리 시장도 장중 아주 소폭입니다만 꾸역꾸역 조금씩 올리면서 결국에는 이제 코스닥 지수 이제 900포인트를 딱 회복하면서 이제 마감이 되는 모습이었습니다. 상당히 좀 긍정적이다라고 볼 수가 있는데요. 연휴 이후에 시황에 대해서 간략하게만 좀 언급을 좀 드리면 그냥 시장은 계속 변동성이 조금 더 이어질 것 같아요. 그러니까 위아래 왔다 갔다 하는 변동성이죠. 이런 것들이 이어질 것 같고요. 지금 미국장에서는 어쨌든 긴축 이슈나 이제 우크라이나 이슈는 어느 정도는 시장에서 이제 인지를 하고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오히려 기업들 실적 발표, 실적 발표가 좋게 나오면 시장이 전체적으로 이제 온기가 돌고 실적 발표가 안 좋게 나오면 이제 갑자기 또 때려맞고 뭐 이런 현상이 좀 나타나고 있다. 그래서 실적에 대한 변동성 이게 지금 현재 당장 시장의 어떤 이슈가 되는 것 같아요. S&P 500도 마찬가지고 우리나라 같은 경우도 이제 굵직굵직한 대형주들 이외에는 아직 이제 2월달 다음 주도 본격적으로 이제 실적 발표를 하죠. 특히 코스닥 종목들 때문에 실적에 따라서 약간 희비가 갈릴 것 같다. 이런 느낌이 좀 듭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우리가 좀 유념해야 될 부분은 이번에는 유가 부분이에요. 유가가 어제자로 90달러를 넘어섰습니다. 90달러를 넘어선 것까지는 괜찮은데 이제 100달러를 넘어가면 시장이 충격을 받을 가능성이 크고 약간 이제 이슈가 불거질 가능성이 좀 커 보여요. 100달러라는 거는 일단 심리적인 저항선으로 볼 수 있거든요. 뭐 90달러나 100달러나 10달러 차이밖에 안 나도 100달러를 넘어가면은 이제 인플레에 대한 우려감이 갑자기 또 확 커질 수가 있기 때문에 시장엔 당연히 이제 부담으로 나타날 수 있으니까요. 그 부분은 좀 우리가 참고를 해야 되겠다. 자, 그리고 일단은 연휴 끝났기 때문에 이제 뭐 제가 이제 말씀드린 종목들 중에 일부 종목들 ES를 좀 해봐야 될 것 같아요. 먼저 위메이드 우리가 이제 연휴 딱 마지막 날 업로드 시킨 내용이 위메이드가 그때 악재가 나왔었잖아요. 이자 지급 잘못해가지고 뭐 프로그램 업데이트하는 동안에 600억이 나갔다. 근데 이제 뭐 거의 뭐 100% 회수 가능하다 이런 이야기가 나왔지만 실제로 이제 주가는 이제 때려 맞았었기 때문에 급락이 나왔었죠. 그래서 그때 이제 걱정하지 마라. 어쨌든 100% 회수가 됐으니 단기적인 이벤트로 지나갈 가능성이 있다. 연휴 끝나면 다시 반등이 나올 수 있다. 이렇게 좀 말씀을 드렸는데요. 어제는 사실 반등이 못 나오다가 오늘 이제 급반등이 나왔습니다. 15%나 이제 급등세가 나오면서 결국에는 다시 13만 원을 좀 탈환을 했거든요. 근데 제가 봤을 때 아직도 이제 갈 길은 멀다. 이렇게 보여지는 부분이고. 그리고 일단은 오늘 나온 소식 중에 뭔가 이제 위메이드 주가를 자극할 만한 소식이 하나 있었어요. 지금 현재 여러분들 아시다시피 지금 위믹스에 계속해서 이제 새로운 게임들을 온보딩을 하고 있는 중이죠. 근데 오늘 나온 소식은 NHN 빅풋이라고 하는 회사와 이제 MOU를 체결했다는 내용이었는데 이 NHN 빅풋이 결국에는 이제 한 게임 만들었던 그런 이제 게임 개발사인데요. 이 회사랑 뭘 하기로 했냐면 뭐 이제 축구나 야구, 뭐 농구, 아이스하키, 뭐 테니스 뭐 등등 50개 이상의 스포츠 종목 게임들을 갖다가 우리 스포츠 토토 하듯이 실제 경기를 바탕으로 해서 이용자 간의 예측 대전을 한다고 합니다. 이 예측 대전이라는 게 말이 좋아 예측 대전이지 사실은 어떻게 보면 스포츠 토토를 이제 게임으로 구현한다라는 관점에서 볼 수 있잖아요. 그러면 이게 제가 생각했을 때 오늘 그 뉴스가 나왔을 때 제가 문자도 좀 보내드렸죠. 내용을 보내드렸는데 이거는 다른 여타 게임들 온보딩 하는 거하고는 차원이 다르다. 뭐 예를 들어서 캐주얼 게임이라던가 MMORPG보다 훨씬 더 위메이드의 긍정적인 효과를 가져다 줄 거다. 어떤 쪽에서 이제 머니 쪽에서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뭐 당연한 부분인 게 뭐냐면 실질적으로 위메이드는 이제 위믹스는 플랫폼 수입을 이제 창출을 하는 플랫폼 수입으로 가져가야 되는 거죠. 근데 사실 MMORPG에서 뭐 거기서 이제 거래가 일어나는 부분이라던가 뭐 캐릭터나 아니면 뭐 드레이코나 뭐 등등 여러 가지
뭐 이런 매매가 일어나는 거와 그 다음에 스포츠 토토처럼 이 게임에 베팅을 하는 거는 사실 이 거래량이 어마어마하게 차이가 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부분은 사실 위메이드가 어떻게 보면 합법적인 스포츠 토토로 가는 길일 수도 있다. 물론 규제 당국이 이제 국내에서 게임 산업협회에서 이걸 인정을 해줄지 안 해줄지 그것까지는 잘 모르겠어요. 하지만 어쨌든 이 NHN 빅풋 이거와 함께 이 스포츠 게임을 시작한다라는 부분은 상당히 고무적이다. 위믹스가 잘만 하면 돈을 엄청나게 벌어들일 수 있다. 뭐 이런 생각이 좀 들더라고요. 아무래도 오늘 시장이 올라간 게 1차적으로 그것 때문에 올라간 것 같다 싶은 생각이 듭니다. 자, 그리고 위메이드 기업 실적 발표가 9일날 실적 발표를 합니다. 방금 이제 기업 설명 개최를 하는데 시작이 2월 10일인 거 보니까 2월 10일날 실적을 발표할 것 같아요. 근데 4분기 실적에 대한 관심이 상당히 큽니다. 제가 봤을 때는 이제 기준이 한 600억 영업이익 기준으로 600억 정도로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600억보다 잘 나오면 주가는 다시 한번 랠리가 나올 수 있다. 그리고 600억보다 좀 못 나오면 사실 주가는 좀 시간이 걸릴 수 있다. 뭐 이런 관점에서 좀 보고 있거든요. 제가 봤을 때 700억 기준으로 봤을 때 4분기 영업이익이 700억이 나왔다. 근데 이 안에서도 세부적으로 게임에 관련된 실적보다는요, 플랫폼 실적을 봐야 되겠죠. 플랫폼 실적이 얼마나 크게 증가했는지 3분기에 비해서 이것 좀 우리가 체크를 해보면 될 것 같고요. 만약 플랫폼 수입이 상당히 크게 증가하면서 영업이익을 끌어올리는 효과가 냈다라고 하면 실질적으로 올해 위메드의 영업이익은 대충 5천억 정도는 충분히 가능하다. 이렇게 저는 계산을 때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이렇게 계산을 때린다고 했을 때 5천억이면 실질적으로 올해 영업이익이 5천억이 가능하다고 하면은 시가총액은 당연히 10조 이상 가야 되겠죠. 뭐 PER 20배만 해도 10조니까. 그래서 10조 이상 가야 된다. 거기에 자산가치, 위믹스 자산가치를 다 빼고서라도. 그러니까 최소 10조 이상의 밸류를 부여할 수 있다. 이렇게 좀 계산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일단 다음 주에 위메이드 관련해서 가장 신경 써야 될 부분은 실적이 과연 어떻게 나오느냐. 이건 진짜 뚜껑을 열어봐야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뭐 우리가 지금 예측하기도 힘들고 저도 마찬가지로 얼마가 나올지를 전혀 예상이 안 됩니다. 그래서 일단 그 부분을 좀 체크를 해보자라는 부분 말씀을 드리고요. 자, ST팜에 대해서도 궁금해하시는 우리 대박인들이 많으실 것 같아서 ST팜에 대해서도 코멘트를 좀 해드리겠습니다. 자, 이번에 연휴 끝나고 시장이 다시 출발했는데 ST팜이 영 힘이 없다, 반등이 안 나온다, 이런 이제 부분들이 있잖아요. 사실 이번에 장 출발한 다음에 진단키트 일부 종목들을 제외한 바이오 종목들 섹터들 쪽으로 사실 분위기가 별로 안 좋았습니다. 왜냐면 이제 현재 시장이 긴축 분위기가 형성이 되고 있는 것도 그렇고 미국장에서 이제 바이오 섹터도 별로 움직임이 좋지 않다. 뭐 이런 부분도 전체적으로 영향이 미쳤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는데요. 그래서 ST팜도 어찌 됐든 바이오 섹터이기 때문에 이 영향을 받지 않을 수 없었다 이렇게 좀 우리가 평가를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그런데 ST팜도 저는 위메이드처럼 어차피 바닥권에서 급반등이 나올 수 있다고 보고 있어요. 2월 달에 나올 수 있을 만한 소식들이 분명히 있거든요. 뭐 예를 들자면 지금 현재 백신 개발하고 있는 거예요. STP-2104가 식약청으로부터 승인을 2월 달에 이제 받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지금 현재 서류 보완 중이거든요. 그래서 식약청에서 승인이 떨어질 가능성, 그리고 프랑스에서 이제 에이즈 임상하는 거 결과가 나올 때가 됐죠. 그게 있고요. 그 다음에 실적 발표, 4분기 실적도 상당히 기대가 된다. 3분기 때 실적이 좋았잖아요. 4분기 때 더 좋을 수 있다. 올리고 핵산, 올리고 뉴클레오타이드 추가 수주가 나올 가능성이 있다. 제가 거론한 것들 중에서 일부는 2월 달에 우리가 소식을 분명히 접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뉴스로 접하든 아니면 공시로 접하든. 이런 식으로 소식을 접할 수 있을 텐데요. 이런 소식이 나오면 사실 주가를 끌어올릴 수 있을 만한 모멘텀을 자극할 수 있는 굵직굵직한 이슈다. 이런 부분들을 좀 생각을 해봤을 때 마찬가지로 사실 ST팜은 크게 걱정하지 않으셔도 될 것 같다. 이렇게 좀 우리 대박님께 코멘트를 좀 해드리고 싶고요. 자, 한국항공우주. 한국항공우주가 최근에 이제 주가 흐름이 상당히 좋죠. 계속해서 꾸역꾸역 올라가고 있는 상황인데 한국항공우주는 올해 연초부터 시작해서 호재성 내용들이 계속 터질 것 같아요. 계속 나올 수 있을 만한 게 많습니다. 연초에는요, 일단은 비행기 정비, 항공 부분 있죠. 항공 부분에서 턴어라운드 소식이 분명히 들릴 것 같고, 그 다음에 상반기 중에 TA50 수주 소식이 들릴 것 같아요. 그리고 하반기에는 KF-21 이제 시범운행 4.5세대 전투기죠. 시범운행이 시작이 되고, 그리고 누리호 발사도 예정이 돼 있는 만큼 하반기 때는 전투기와 그 다음에 우주항공 이쪽이 좀 부각이 되지 않을까. 그래서 올해 내내 한국항공우주는 나올 이슈들이 상당히 많다. 그래서 올해 꼭 들고 갈 종목으로 이렇게 계속 보셔도 좋을 것 같다 싶은 생각이 듭니다. 아무튼 지금 관심 있게 보는 종목들에 대해서 AS도 좀 해드렸는데요.
일단 기본적으로 뭐 위메이드나 ST팜이나 한국항공우주나 사실 이제 길게 들고 가면 길게 들고 갈수록 이제 큰 수익을 줄 것이다 이렇게 믿음을 가지고 이제 보고 있는 종목들이라 사실 단기적인 흐름에 우리 대박이님들은 너무 신경 쓰기보다는요 오히려 단기적인 흐름은 어차피 지금 현재 국내 시장은 이제 수급으로 왔다 갔다 하잖아요. 그런 부분을 참고해서 어차피 아무리 좋은 종목도 이 등락폭은 나타날 수밖에 없다. 이거를 이제 인지를 한 상태에서 어차피 길게 들고 갈수록 이제 성장성이 탁 눈에 보이는 이런 종목들 같은 경우에 떨어질 때 손절보다는 추가 매수로 대응을 하는 게 훨씬 더 이제 미래를 봤을 때 우리한테 훨씬 더 도움이 되지 않을까 뭐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서 편하게 시장 보시고 종목도 보시면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여러분들 또 다시 주말이죠. 주말 잘 보내시고요. 저는 또 다음 주에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대박 나십시오. 대바이.